여러분 곁에는 분명 착한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친하게 지내기 어렵고 은근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만나보긴 힘들지만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분명 착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은 왜 불편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착하긴 하지만 은근히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공감하는 사람. 지나치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흔히 오버하는 사람으로 불린다. 이들은 항상 남에게 공감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공감을 표현하여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동화되어 그들의 고통이나 기쁨을 과하게 나눠 가지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공감이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감정이 왜곡되어 전달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한다. 그 결과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아무렇게나 공감을 표시하려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는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조용히 그들의 곁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감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본질을 간과한 채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나친 공감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기 전에 이미 그들의 감정을 추측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며 그들의 이야기를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방해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으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감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이해하려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그들의 감정을 왜곡시키며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으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은 적절한 거리와 깊이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과도하게 도움을 주려 한다.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덕목을 넘어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서서 도움을 주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본래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종종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당혹감을 초래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며 이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과도한 도움은 상대방의 자립성을 침해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 과도하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준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자립심을 저해할 수 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려 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 상대방의 필요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도움은 진정한 이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과도한 도움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식으로 보일 정도로 친절한 태도. 친절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친절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진심이 아닌 가식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친절은 오히려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인간관계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친절에도 분명히 선이 존재하며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친절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 상대방은 자신이 그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또한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태도는 그들의 자립심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는 친절은 불필요한 간섭일 뿐이다. 따라서 친절을 베풀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립심을 존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다. 결론적으로 친절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정성이 결여된 친절은 가식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불신과 부담을 준다. 또한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친절에도 분명한 선이 존재하며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의견을 쉽게 바꾸는 태도. 자신의 의견을 자주 바꾸는 태도는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또는 순간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신을 초래하며 그 결과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준다. 의견을 쉽게 바꾸는 것은 불확실성의 표현이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일관성 없는 의견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결국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의견을 바꾸는 것은 잠시적인 호감을 얻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그 의견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의견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못하며 이는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일관된 의견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고 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진실되고 일관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한다.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관심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침범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존중이나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행위로 변모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비밀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범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계에서의 불편함과 불신을 초래한다.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이다. 이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관심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은 상대방의 편안함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존중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6번째, 무작정 긍정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 무작정 긍정하는 태도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원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그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덮어두고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된 인간관계에서는 솔직함과 직언이 중요하다. 이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솔직함이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단순한 응원자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동반자이다. 무작정 긍정하는 태도는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자체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건설적인 갈등은 오히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 때로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7번째, 과도하게 사과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일어날 경우 그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과도한 사과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과하는 자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만든다. 무엇보다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려가 상대방에게 미안함과 부담감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과도한 사과는 자칫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 또한 자주 되풀이되는 사과는 그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사과의 가치를 보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일에 대해 과도하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한다. 결론적으로 사과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이지만 그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과도한 사과는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주고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에만 그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8번째,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은 마치 강을 건너는 다리와 같다. 이 다리가 견고해야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마치 다리에 구멍이 난 것과 같아 소통의 길을 위태롭게 한다. 자신의 생각을 에둘러 말하거나 아예 표현하지 않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선호, 불호, 기대, 그리고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호 이해를 높이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사람 간에 생기는 혼란은 인간관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고 결국 서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통의 다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9번째, 지나치게 겸손하다. 겸손은 분명 미덕이다. 이는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종종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저평가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안정을 찾는다.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가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착하긴 하지만 은근히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 9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